명지고 1반을 위한 간담회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카테고리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가게 되는 연도가 2023년도예요. 2023년도에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어떤 전형으로 어떤 식으로 뽑게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큰 빅픽처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안에서는 명지고 1학년한테 이 바뀌는 입시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지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내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돕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는 카메라를 끄고 간담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명지고등학교의 비하인드 스토리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카테고리고요. 총 시간은 1시간 반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아마 지난 10월이죠. 그 교육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교육의 공정화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명지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선배들하고 지금 이제 1학년 입학한 우리 친구들하고 입시 전형이 굉장히 다른데요. 입학을 딱 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입시안이 다 달라요. 이제 올해가 그런 해가 돼요. 그러면 3학년부터 한번 짚어보시면 지금 현재 수능이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뭐 40%까지 육박을 하게 된다. 수능이 이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대치동 집값이 올랐어요. 목동에 전세가가 호가가 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코로나인데도 막 이렇게 오시는 거죠. 지금 사람이 오는 것을 안 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사교회가 간다면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만의 이 플로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고, 또 집값이라는 게 아파트의 평수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인프라랑 관계없이 교육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라지에타가 있는 아파트도 집값이 오르게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정시가 확대된다라는 것이 진짜 서부학군의 명지고등학교 학생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에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가 아니라 말이죠. 첫 번째, 정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고3은요, 정시로 23%를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는 아이들, 현재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한 30% 이상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1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해에는 40%까지 이렇게 확대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예산금 주겠다 안 주겠다,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동생들이 또 있으시다면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도 이제 40%를 기준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정시 확대는 일단 숫자는 그렇고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시로 넘어가서 수시 전형에서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또 특기자 전형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종합 전형인데, 스카이캐슬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뭐 자소서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일단 이런 생기부를 몇십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생기부를 통해서 자소서에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를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고3 때 한 20몇 장의 생기부를 만드는 그 내용의 학생부 종합인데, 기재사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었어요. 뭐 현재에도요. 그리고 지금 고3인 아이들도 모든 대학이 4개의 문항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대가 4개의 문항으로 질문하고 있고요. 우수한 대학 몇 개만 4개의 문항으로 보통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질문이 3가지예요. 근데 4개의 질문일 경우 자소서는 5,000자로 이제 제약된 글자 수가 있는데 3개 문항으로 줄으니까 당연히 글자 수도 줄겠죠. 3,100자 이렇게 줄게 되고, 이제 중3인 학생들부터는 자소서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이제 자소서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좋겠다, 이거 되게 단편적인 해석이잖아요. 자소서가 없어지는 대신 뭔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게 있으면 우량주가 항상 나타나잖아요. 자소서가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면접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털겠죠. 자소서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면접으로 물어볼 건데, 그런 내용들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가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지표가 될 거고, 중학생들은 이제 정말로 발표하는 것, 그리고 논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더더 중요해지는 시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 전형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죠? 다 없어지고 있고요. 자율 동아리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해본 학생들 손 좀 잠깐 들어보셨어요? 자율 동아리를 내가 뭐 이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던 그 자율 동아리를 다 조금씩은 하셨을 것 같은데, 자율 동아리가 지금 현재는요, 고3인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한이 없어요. 그냥 상설 동아리 반크를 하나 들고 학기 중에 뭐 학년 중에 자율 동아리를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부터는 고3 딱 올라가면은 자율 동아리는 연간 1개만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개, 3개 할 필요가 없죠. 자율 동아리.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희가 지금 오늘이 4회차 간담회고 또 이제 뒤이어 충암 간담회가 5회차가 있고 다음 주까지 저희가 12회 간담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앞에 예일도 하고 동명도 하고 지금 숭실도 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간담회 내용은 학교마다 자료가 좀 다릅니다. 학교마다 사실은 대학은 학교를 필터링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대학은 고등학교 다 필터링을 합니다. 때문에 간담회 자료는 다 달라야만 하는데 어찌됐건 간담회를 1년에 이제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딱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따기도 힘들고 빡세고 상설 동아리 하기도 빡세 죽겠는데 자율 동아리까지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애는 그냥 자율 동아리는 올해는 그냥 적당히 쌩까고 2학년 때부터 시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두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자율 동아리가 시간을 그렇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자율 동아리는 신청 시즌은 있어요. 아무 때나 상시로 신청을 하셔서 인정을 받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 시즌이 넘어가면 주로 3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 동아리 신청서가 학교마다 다 구비가 되어져 있고 누구랑 할 건지, 주제가 뭔지, 이름은 뭔지, 지도 선생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활동이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러나 매달 모이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자주 모여야 된다 이런 적 없고요. 구성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실제로 자율 동아리를 운영을 했던 선배들은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생기부가 20몇 장이 나와서 결국 이걸로 지금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상설이 있고 누구는 자율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가능한.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은 중요합니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1 딱 올라가면 언니들은, 고3 언니들은 수상 경력에 수십 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수십 개. 지금 이 친구도 이제 저희 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지금 수상 경력 같은 경우 4번이 그다음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한 장이 다 넘어가고 2장이 넘어가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명문대를 스카이 정도 가있는 이 친구는 이제 이화여대와 뭐 다른 학교를 또 붙었는데 이렇게 수상 경력이라는 게 한 10개 내지는 20개 내지는 30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간담회 때는 거의 뭐 2페이지가 넘어가는 수상 실적들을 기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 학기에 몇 개인가요? 한 학기에 1개요. 그럼 1년 동안 몇 개인가요? 2개.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볼 텐데 나중에 생기부가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수상 기재가 몇 개가 되어 있어야 정상일까요? 네, 5개가 있어요. 1개, 2개, 2학기에 1개, 2개, 아니네요.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이렇게 해서 지금 4, 2, 8, 그렇죠? 9개 이렇게 있어야지 맞습니다. 맞죠? 3학년 1학기까지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학기당 하나니까 5개는 예, 5개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에 딱 입학함과 동시에 3월 모평을 볼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는 중간고사 대비가 3월 넷째 주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합니다. 6주간이죠. 그 과정에서 수상 실적이나 수상 대회가 조금 있어요. 아주 많진 않지만. 그리고 나서 또 3주 뒤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대비 단계가 들어가고요.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나서는 좀 있으면 바로 여름방학이에요. 그럼 한 학기가 끝나는데 이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달리면서 바쁘겠죠. 그럴 때 수상 실적을 챙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1학년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 무슨 수상 대회가 있는지 또 내가 나가면 탈만한 대회인지 여부에 대한 가늠이 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상 실적은 그러나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 학기에 1개의 기재. 그래서 생기부 전체적으로는 5개의 기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약간 오류에 빠져요. 아, 하나만 남으면 돼.
누가 너한테 준대면서 하나를 나가면 오라는 듯이 기다렸다가 했다 나왔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주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상대회에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고 도전을 해볼 만한 수상대회에 3-4개를 나가야죠. 3개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하나 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1년 있다가 2학기 돼서 2개를 나간다는 게 아니고 한 학기에 하나를 기재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은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서 이름하고 도서 이름하고 저자만 쓰는 거고 옆에다 이제 글을 쓰는 것들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일단 2023년도에 대입을 치르게 되는 고1 학생들의 어떤 정시의 40%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폐지가 됐거나 기재가 축소된 영역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중3인 애들은 겁나 폐지가 많죠. 폐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류가 있는데 10월 말에 교육부 장관이 이제 이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오보들이 많이 떴습니다. 뭐 KBS, MBC, 뭐 YTN 할 거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전면적 사실상 폐지 이런 식의 오보가 엄청나게 떴어요. 그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또 믿게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지라는 글씨가 많지만은 실제로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것하고 이 부분은 전혀 폐지가 되지 않았고요. 글자 수도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축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영역인가요? 교과 세특입니다. 교과 세특과 그리고 담임 조각 의견. 이 부분은 글자 수가 줄지도 않았고 또 폐지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당연히 또 한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중요도는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뉴스 내용을 제가 그냥 브리핑 정도를 드린 거잖아요. 이거 들으시려고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시가 확대된 거에 대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가 확대됐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시 확대의 포인트는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라는 말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전에도 굉장히 그런 어떤 확대에 대한 바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딱 터지면서 증폭이 된 거죠. 있는 집 자식들만 유리한 이 학종의 전형, 스카이카스 같은 그런 어떤 특권층의 자녀들만 유리한 전형,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거 아니겠느냐, 이건 되게 불합리하다. 한달 한시에 정확하게 시험 보는 수능으로 이 전형을 확대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작년 말에 결정을 지어야만 했던 건데 일단은 그거는 1년의 상황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들은 확대를 해왔었어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그 40% 정도를 확대하라는 얘기에 끝까지 잘 말을 안 들었던 대학들이 한 16개 대학이 있는 거죠. 확대를 했지만 조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6개 대학을 주 타겟으로 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다 40%까지 제발 올려 정부 보조금 받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6개 대학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다 까만 색깔이잖아요.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파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로 조그맣게 이렇게 기재가 되는 그 학교들의 퍼센테이지가 다소 변화 추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의 수시 전형은 70, 정시가 30이에요. 서강대가 지금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 그런데 수시가 70인데 그 70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몇 퍼센트냐면 5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에서 55 빼니까 또 15가 되나요? 아무튼 이 퍼센테이지가 뭐 교과라든가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2021학년도가 됐을 때 퍼센테이지가 변하냐면 서강대는 안 변하는 거죠. 원래 16개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69%에서 67%로 수시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종합은 어떻게 됐나요? 47%에서 1% 줄었습니다. 46%.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는 31에서 33%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아니 수시가 줄었고 2%가 그럼 종합도 2%가 줄어야 되는데 종합은 1%만 줄었어요. 그리고 정시는 2%가 늘었어요. 그럼 1% 다른 데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형이 뭘까요?
논술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정부는 정시를 늘려라 했어요. 대학도 늘려야죠. 정시 늘릴게. 그런데 종합은 포기 못하겠어. 이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토요일날 오늘 날씨도 좀 좋은 편인데 코로나도 있고 간담회에 오지 않을 이유는 10가지가 아마 넘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의 기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부학군에서 명지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가지고 목표가 서울시내 15개 대학 이내에 드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목표가 아주대는 아니실 거예요. 인하대는 아니실 거고 광운대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명지대 아니실 거예요. 명지 싫지? 다녀보면 더 싫을 거야. 명지고에 나온 애들이 원래 명지 대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죠. 나중에 못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오늘의 간담회 주제는 일단 서울시내 15개 대학을 명지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던 그 타이밍에 보내야 된다는 미션이 있어요. 그럴 때 대학에서 애들을 어떻게 뽑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내 15개 대학에서는 정시로 애들을 제일 많이 뽑지 않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고 역지사지를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서울시내 15개 대학은 서로 저글링 하듯이 아이들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작년에 연대 다녔던 애가 강남 대성학원에 반수를 하고 서울대에 가 있고 학원에서 봤던 애들이 굉장히 다수가 갑자기 서울대에서 너도 여기 왔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삼수를 해서 또 한 번 저글링을 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전형은 대부분 정시였고 걔네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이쪽 출신이고 자사고 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대학 갔다 저 대학 갔다 이렇게 저글링하는 애들이 우리 대학에 로열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고 합격해도 좋다라고 봤더니 좀 있으면 반수하고 다른 학교로 갈아타고 이게 너무 싫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수십 장의 생기부를 만들고 책을 읽었고 탐구활동을 했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본 애들을 뽑고 싶어 해요. 걔네들이 로얄티를 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영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그거 너무나 다 알아요. 10년간을 해봤기 때문에. 따라서 대학은 절대로 종합전형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뭐 정시를 좀 높이는 대신에 논술을 확 줄이게 되는 거죠. 15개 대학 입장에서는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는 게 이상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44%.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시로 29.5%를 뽑고 있고요. 세 번째로 논술, 네 번째로 교과, 그 다음이 기타,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뭐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아 어학원은 16년이 된 학원이에요. 그동안 많은 이제 합격자나 혹은 불합격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해에도 마찬가지죠. 명지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서울대 합격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외에도 실적이 좋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예일이나 숭실이나 아무튼 충남 출신의 학생들 중에서도 스카이를 간 학생들이 있어요. 서부학군에서. 이 아이들, 즉 이렇게 우수한 대학에 입학을 한 선배들은 무슨 전형으로 그 대학을 갔을지 답을 알고 계시죠? 학종이에요. 예외는 1, 2%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 그 선배들이요. 만약에 정시로 갔다 그러면 그 대학 못 갔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알고 있고 애초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어머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에 우리는 목숨을 좀 걸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보다는 종합,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종합과 교과와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까지를 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시 전형 때 이제 원서를 쓰면 몇 장을 씁니까? 예, 6장을 쓰죠. 6장을 한 전형으로 쓰는 경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전형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도 또 있습니다. 어찌됐건 종합전형은요, 아시는 것처럼 내신을 보죠. 내신을 보는데 내신을 주관적으로 봐요. 내신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봅니다. 대학에서 내신을 주관적으로 본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명지고등학교의 1등급과 하나고등학교 1등급이 똑같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 뭐 중3부터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블라인드 처리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기부를 쓱 보기만 해도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다 압니다.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동봉진이라는 전반적 서류에 있는 활동들을 보면 여기 하나고는
아니 조명이 있다? 예일여고잖아. 여기 지금 유비전이라고 명지고잖아. 이런 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 편차와 평균을 보면 이 학교 자사고네 지금. 평균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단위를 넘어가지가 않네. 20으로 넘어가지 않네. 이건 되게 잘하는 학교잖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이 올라가는 추이가 있는지도 보죠. 그리고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의 내신도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성적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수십 장의 생기부를 보죠. 지금 이 생기부는 막 이렇게 현관펜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관펜 친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는 포인트, 즉 자소서를 엮을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현관펜을 친 건데 생기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생기부의 내용을 자소서로 엮는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개 대학을 가시려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스카이 이상의 대학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의 최저 등급을 요구해요. 고대 같은 경우는 3합 6이었죠. 2, 3 뜨면 끝나요. 2, 3 뜨면 하나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굉장히 빡셉니다. 재수생이랑 다 경합을 벌여서 대수능에서 2, 3, 1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바로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보게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의 최저 등급을 모든 대학이 종합에서 요청하지 않아요. 최저 안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대 뭐 이런 데 안 봐요. 동국대 이런 데 안 보고. 자, 두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내신을 보는데 내신을 그냥 딱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적을 기계로 돌리죠. 기계로 돌리는데 이 기계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는 내신을 국영수 4과를 다 가지고 와 이런 학교도 있고요. 우리 학교는 국영수 과만 갖고 와. 우리 학교는 국영수 4만 갖고 와. 우리 학교는 네가 잘하는 거 5개로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 이런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이 비중도 333으로 똑같이 보는 학교가 있고 244로 보는 학교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신은 학생들이 해야 될 건 뭐죠? 죽어라고 목숨 걸고 달려야 돼요. 간절하게. 달릴 수 있을 만큼 온도를 높여서 끝까지 올려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올리고 똑같은 내신이라 할지라도 계산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 나눠집니다. 같은 내신이지만 이 내신으로 여길 가면 되게 유리하네 이런 내신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무조건 불합격이네 똑같은 내신인데도 이런 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그런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와 명지고등학교가 같은 내신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하나를 더 요청을 합니다. 바로 수능의 최저 과목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15개 대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성신여대다, 동덕여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합 7 이 정도의 최저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험처럼 한 2개 정도를 걸어야 돼요. 나중에. 자, 이 두 가지 전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지고가 학업 분위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일 같지 않아요. 이대부고 같지 않아요. 남학생반은 더 심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맞춰야 되는 미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체감을 못해요. 갈수록. 수능 공부를 거의 많이 하지 않죠. 언제 그게 포텐이 터지냐면 3학년 1학기가 끝나면은 학교는 거의 개판 그 자체가 반에서 공부하는 애들 한두 명? 분명히 최저를 맞춰야 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선생님들도 힘드시죠. 저는 좀 놀랐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시는데 애들이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특성화고도 그렇지 않잖아요. 3학년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면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먼 얘기고 우리가 지금 모여갖고 명지고 잘못 갔나 봐 뭐 이런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업 분위기에 대해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명지고 내에서 경쟁해서 명지대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능의 최저 과목을 위해서 3, 6, 9, 11월에 모의고사를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수시에서 저렇게 6개 원서를 썼다가 하나만 붙으면 돼요. 뭐 3개 붙어갖고 무슨 자랑할 일 있어요? 3개 붙으면 누가 포인트 더 준대요?
미용실 가면 할인폭이 더 커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6개 원서 중에 제일 기가 막힌 게 이거지 않습니까? 추가 합격으로 하나만 붙는 거예요. 대박이죠? 아니 문 열고 들어갈 필요가 뭐예요? 문 닫고 들어가야지. 그렇죠? 맥시멈 제일 좋은 대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신의 한 수. 물론 가슴은 쓰라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떨어졌다라는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 되니까 안드로메다 예비 번호를 막 바꿔 앉았고 이거는 지금 불합격 이거 몇 번 들어야지 내가 지금 살 수 있냐 이럴 텐데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승자잖아요. 추가 합격으로 하나만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걸 이제 수시 납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 애는 이제 정시로 못 가니까 우리는 납치를 좀 당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다 떨어지면 정시로 응시를 해야죠. 지금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나서 실적을 명지고등학교는 대문짝만하게 플래카드를 붙여서 붙였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길가에서도 보게 생겼더라고요. 정시 합격자는 거기서 플러스 될 애들이 거의 없어요. 재수생에서 취업을 아마 하겠죠. 자, 정시는 수능의 전 과목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보다는 골라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우리 명지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성적권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일여고, 대성고, 선정, 과중반,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앙고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을 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시가 확대됐다고 하니까 정시도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예일이나 이대부고나 중앙고나 뭐 이화여고에서 정시를 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 학교의 상위권일까요? 중위권일까요? 중위권이에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상위권은요. 이대부고에서 내신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화여고에서 2등급 나온다는 거잖아요. 걔가 무슨 정시를 왜 해요? 그 내신을 따려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거기서 조금씩 올려서 서류 만들어서 스카이 보낼 전략을 짜야죠. 그러면 걔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플러스 한 단계 더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대부고나 예일이나 뭐 중앙이나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좀 애 상태는 굉장히 좋고 저력이 있는 애인데 내신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계속 미끄러지고 막 3등급 중에 1등하고 앉았고 2등급 중에 꼴등하면 되는데 3등급 중에 1등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열받게. 이제 이러면은 아 이번 생에 수시는 없는 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정시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학교들은 내신의 이제 출제 경향의 이 결들이 수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문제를 내세요. 수능형으로 내요. 보통은 서술형 중간식도 많이 안 내고. 그래서 이제 내신을 공부하면서도 수능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3, 4 가지고는 이대국어에서 절대로 15개 대학 못 가거든요. 거의 못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간애가 있다면 그거는 되게 특이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3, 4 나오면 내가 가려는 대학이 건대는 아니라면 15개 대학 이상에서 좀 더 높은 대학이라고 하면 완전히 수시가 아니라 정시 파이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쪽 학교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정시 파이터는 저는 완전 반대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단 학교 분위기를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정시 파이터가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학교를 조퇴할 수도 없고 자퇴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자퇴생이 많이 늘 거예요. 근데 어디서 늘 거냐면 명지에서의 자퇴생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자퇴하더라도 그게 잘 성공선을 가기가 어렵고 자사고라든가 외고에서 자퇴생이 많이 늘겠죠.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는 그쪽 전략이 아니고요. 일단 종합은 아까와 똑같은 저 학교들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종합이 강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과인데 타 학교에 비해서 아까 언급했던 그 학교에 비해서는 내신 따기가 좋잖아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딱 얹고 내신을 계속 올리고 최저를 맞춰서 학생부 교과로 가야죠. 교과로. 전국 단위로 보면은 학생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건 교과입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근데 15개 대학 단위로 봤을 땐 종합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앞두신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꼭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내신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언급했던 그런 학교들은 만약에 뭐 1.9 미치자 2등급에서 2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걔네는 정시 파이터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15개 대학 이상을 가려고 한다는 건데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본인의 등급이 3인지 2인지 1인지 뭐냐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학생부 교과 종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2등급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은 종합 전형을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에서 최저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더 종합적으로 약간 몰입을 부등호가 이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9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1.9.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까지 몇 번의 내신 시험을 볼 것 같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딱 10번이에요, 10번. 그러나 3학년 2학기 때도 중간과 기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도 챙기셔야만 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년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간에 그 10번의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보고 나서 서류도 딱 그만큼까지만 만들어서 현역들은 대입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처음 보는 시험이 물론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전형이라는 건 상향곡선을 그려야 되는 거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적인 체력을 만들어서 이제 시험 만들 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죠. 공부의 기초 체력. 그래서 처음부터 순항을 하면 참 좋습니다만 순차적으로 10번을 상향곡선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맷집 이것이 학부모님과 학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전반적 제가 말씀드린 1부의 마지막 PPT 장인데요. 원래 입시에서 유형을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를 정하는 것은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원래는 2학년 여름방학 때면 1학년 전체의 내신이 나와 있고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기말 4번에다가 2학년 1학기 중간기말 6번의 내신의 점수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생기부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점수도 모의고사를 1학년 때 3, 6, 9, 11 2학년 때 3, 6까지 보니까 어지간한 데이터가 다 나왔다라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전형을 넣어서 아, 나 안 되겠다. 정식 파이터. 나는 교과. 나는 종합. 나는 논술각이다. 이렇게 그때 정하는 거예요. 서부학부는 좀 느려서 이게 자꾸 이렇게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한 학기 정도 자꾸 느려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도 마지막까지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애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은 중학교 3학년 초반에 어느 고등학교 갈지를 정하시는 게 맞죠. 그 애 상태를 전반적으로 학원을 보내시니까 아시잖아요. 모의고사도 봐봤고 이렇게 봤으면은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그렇게 느린 감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시가 확대가 되는 부분에 요인이 있어요. 영향력이 전체적인 입시의 구조나 지각을 조금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1학년이 지나고 나서 딱 겨울방학 때 어떤 전형으로 밀고 갈지를 선택을 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점 보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용하다는 데 가서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세요. 데이터를. 그래서 긴장하시고 열심히 하고 순차적으로 4번의 내신을 잘 치러야 되겠죠. 모의고사도 정색하고 봐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마도 뭐 내년 이맘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전형을 다 정해서 마치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카드 이렇게 연말에 받듯이 아, 나는 전형이 지금 종합이다 혹은 교과다 이런 전형들을 딱 들고 2학년을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명지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의 내신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은 4년째 지금 계속 명지만 담당을 하고 계세요. 명지만 담당을 하고 계시다. 김예은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나와가지고 간략하게 명지고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수업을 하러 들어갈까 하는데요. 명지고 내신 되게 영어 시험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명지고를 내신을 목적으로
1등급을 따야 되겠다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어 시험이 특이하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출제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 보면 맨 아래가 출제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4군데서 명지고는 영어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처음에 지금 2021년도 수능특강 영어 듣기 고3들이 쓰는 교재 그 교재 하나랑 교과서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률복화 어원을 지금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들은 능률복화 어원을 쓰고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20년도 3월달 모의고사 보죠. 그게 아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기껏해야 2가 아니면 3가 정도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도 그 교과서에 집착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교과서는 다 공부를 하는데 그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듣기, 단어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하게 해서는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율을 말씀드리면 듣기하고 모의고사하고 교과서는 3대 3대 3이라고 생각하시고 단어는 1 정도라고 생각을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듣기죠. 듣기가 30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로 보면 거기 다 설명이 나와 있지만 문제로 보면 객관식은 5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은 4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듣기를 틀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듣기 객관식에서 의외로 틀리는 경우가 많고 듣기는 객관식 5문제지만 솔직히 말하면 배점이 가장 높은 거라서 한 문제당 막 3.7, 3.5, 3.2 막 이런 문제들이라서 하나 틀리면 재수 없으면 1등급이 다른 거 다 맞아도 재수 없으면 1등급 날아갈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딕테이션이 이제 주관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데 딕테이션도 2번을 들려준다라고 하지만 받아쓰기죠. 딕테이션 2번을 들려준다라고 하지만은 그 2번이 거의 텀이 없이 그러니까 퍼즈가 없이 연달아서 이어나오고 그거를 실수 없이 철자 하나하나 S 하나하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듣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먼저 하실 것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요. 특 듣기, 영어 듣기를 사서 아마 1강부터 3강까지 보통 한 3강 정도로 시험 범위가 출제되기 때문에 먼저 사서 풀고 그 지문에 익숙해지고 모르는 단어가 없게 하고 철자가 없게 하고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랑 비교해서 아마 너무 많이 힘들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스스로 자기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랑 교과서랑 능률복화 어원편이랑 다 말씀드렸지만 능률복화 어원편은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건데 항상 15가씩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15가 정도 외워주시고 특히 1학년은 단어가 문장에서 100%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7문제. 그래서 문장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장 공부. 되게 혼동스럽게 나와서 확실하게 문장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1학년 영어 내신은 지금 저희가 1학기 때 중간 시험 1번, 기말 시험 1번, 그 다음에 수행평가 1번을 보는데 각각의 지필고사, 중간 기말이 35%씩 해가지고 70점,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30% 해가지고 30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앞서 말씀을 원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지문 하나를 주고 그거를 시간 안에 암기하여서 학생들 앞에서 혹은 선생님 앞에서 아이들이 암기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선생님 앞에서 하는지 아이들 앞에서 하는지 아니면 복도에 나가서 암기하는지는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애들이 항의를 하면 나는 퍼블릭 스피커가 아니니까 애들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벅거리고 시간이 넘겨지게 되면 이제 점수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복도에 나가서 벽 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 시간이 근데 생각보다 좀 짧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듬으면은 시간을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수행평가를 들어가면 학원에서 도움이 주고 실제로 제 앞에서 시험도 보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때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설명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내신의 핵심 쭉
프린트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세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명지고 영어 내신은 무조건 암기하면 100점을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그게 작년부터 깨졌어요. 작년에 지금 1학년 때 시험을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을 봤는데 중간 기말, 1학기 때 중간 기말이 전부 다 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너무나 당황했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는 그 지문 안에 단어를 바꾸고 지문 안에 어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암기는 안 해야 되느냐? 암기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띄어진 대로 요 정도 수준으로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막 20단어, 25단어 이상 쓰는 게 지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거 하나라도 틀리면 이 5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작년의 시험에서 딱 한 번,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가 암기만 제대로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 정도의 암기는 1학기 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암기는 쉽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1등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시험이 좀 어려웠다 보니까 90점이 1등급이었었고 79점이었던가? 79점 한 80점 정도가 2등급이었을 거예요. 그 상당히 낮아진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딱 96점이 1등급이었어요. 딱. 그리고 그러면 96점부터 94점까지는 몇 명이 있느냐? 제 기억으로는 수십 명이 우르르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90점이 40몇 등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플러스로 단어라던가 어법 공부를 지금 해놔야 명지고에서 1등급은 안정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따로 뒤에 부분들은 어떻게 변형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특담 같은 것도 잘 나와서 실제 시험 예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명지고 지필고사를 위해서 저희가 내신 대비 때 할 것들 그러니까 수특 듣기라던가 어원이라던가 교과서 모의고사는 최소한 2, 3회 독을 하고 제 앞에서 시험도 보고 매일매일 시험 기간에 나와서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모의내신까지 치릅니다. 모의내신은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치르기 때문에 그때 잘 보는 아이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잘 봐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막 1등 했던 애들은 실제 시험 가서 1등 해오고 한 중간 정도 했던 애들은 진짜로 중간을 해오고 그러니까 점수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도 그 등수들은 거의 다 그대로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를 보면 저희가 수행평가에서 보통 어느 거에서 출제를 해서 보는지 그러니까 수특이 들어가는데 수특에서 11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1강에서 한 5번 문제 한번 찍어서 선생님 이거 암기해와 하면 그거를 시간 안에 1분이라던가 40초라던가 요 시간 안에 외워서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제 적중사례인데 요 부분들은 어머니께서 보시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시험 기간에 모의내신을 보는데 그 모의내신하고 실제 명지고의 지필고사 실제 문제랑 비교해 놓은 것들인데 꽤 많이 적중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할 얘기를 하고 수업을 다시 하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른들이 저도 그렇고 어른들이 어느 부분을 후회하느냐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면 학창시절을 보통 얘기하실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이 후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도 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어른들이 가장 후회하는 뒤돌아서면 제일 후회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 고등학교 생활에서 후회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